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를 관리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후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게 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더 해로운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특히 60대, 70대에 접어드신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하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그런 행동을 하면 원기가 빠진다. 나중에는 힘이 다 빠진다. 라는 경고였죠. 그 말들이 너무 무섭고 확실해 보여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혼자 있을 때 욕구가 생겨도 참으려 하고 만약 참지 못하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걱정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런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절제된 자기관리, 즉 혼자 스스로를 조절하는 행위는 오히려 남성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관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임상 경험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특히 특정 안전한 방법은 민감도를 조절하고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스스로를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른들이 하던 경고들은 다 거짓말인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예전 시대의 경고와 속설들은 대부분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미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현대의학은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절제된 자기관리 습관은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여러 이점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남성은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최대 효과에 도달하는지, 어떤 리듬이 편안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대인 관계에서 훨씬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점은 더 실질적입니다. 바로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긴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혼자 관리하는 습관은 있었지만 막연한 죄책감 때문에 항상 서둘러 끝냈다고 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갖기 2-3시간 전에 조절된 방식으로 천천히 스스로를 관리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리는 명확합니다. 미리 한번 조절하면 민감도가 낮아지고 실제 상황에서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고 자신감이 넘쳤고 새로운 관계도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점입니다. 자신감을 높이고 실제 생활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이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자기관리는 근육과 혈류순환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골반 근육도 약해지고 적절한 조절은 이를 운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류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주 3에서 5회 정도 꾸준히 관리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신체 능력과 지속력에서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절제된 자기관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여러 장점을 줍니다. 다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지만 이런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대부분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관리는
단순히 대충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요령만 알면 과정의 즐거움이 훨씬 커지고 신체적, 정신적 영향도 극대화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는 방법들은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안전한 방법은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온도 자극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과 깨끗한 차가운 수건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그 다음 차가운 수건을 짧게 접촉시켜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주의할 점은 10초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가 민감한 경우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기술은 리듬 두드리기법입니다. 손으로 특정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인데 반드시 매우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리듬은 천천히 시작해 점차 속도를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강도는 약간 진동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하며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해 점차 강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리듬과 진동은 즐거움을 높이고 신체와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점차 빠르게 집중하고 효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 너무 강하게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멍이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 바로 바셀린 활용 보조법입니다. 이 기법은 제가 오랜 기간 여러분들에게 권하며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지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바셀린은 겨울철 피부 보습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의료용 윤활제로도 매우 안전하며 부드러운 윤활력 덕분에 자기관리에 매우 적합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일회용 투명 비닐봉지를 준비합니다. 깨끗한 것으로 준비한 뒤 바셀린을 콩알만큼 덜어 봉지 안쪽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그 다음 특정 부위를 봉지 안에 넣으면 비닐과 바셀린이 결합해 훨씬 미끄럽고 촉촉하며 실제감 있는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 방법은 피부 손상 위험을 줄이고 경험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비닐봉지는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버려야 합니다. 재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바셀린은 신뢰할 수 있는 제약사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향료가 포함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지 마세요. 콩알 크기 정도면 충분하며 과도하면 청소가 어렵고 주변 환경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한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워 하시지만 실제로 경험하면 손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며 만족감도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그냥 콘돔을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약국에서 사는 것이 꺼려지거나 은밀함을 원할 때 집에서 준비한 깨끗한 비닐봉지와 바셀린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또한 바셀린은 점도가 높아 오래 지속되고 원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일반 콘돔은 윤활제가 얇게 발라져 있어 감각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보조법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깨끗한 도구를 활용해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베개나 이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를 허리 밑에 두고 가볍게 골반을 움직여 접촉하며 마찰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소재와 압력에서 오는 감각은 즐거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 선택한 물건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며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뜨거운 물에 삶거나 햇볕에 말려 소독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빨지 않은 이불이나 불결한 소재는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절대 딱딱하거나 거친 물건을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제의 원칙입니다.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관리 후 통증, 허리 뻐근함, 피로감, 의욕 저하가 나타난다면 횟수가 지나쳤다는 신호입니다. 젊은 사람은 일주일에 2, 3회도 문제없지만 중년 이후는 한 주 1회, 60대 이상은 한 달 1기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위생의 원칙입니다. 자기관리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보조도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위생적인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균이 민감한 부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셋째, 생활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중독처럼 빠져 일상생활, 업무, 가정, 사회생활에 소홀해진다면 잘못된 방법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학 시절 자기관리에 몰두하다 학업과 친구 관계가 소홀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관심과 관리 덕분에 생활을 바로잡았지만 이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한 성건강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감정과 존중의 교류입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가까워질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담배를 피하지 않고 과도한 음주를 하며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체력과 건강, 특히 지속력 향상에 있어 식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로부터 좋은 보약보다 올바른 식사가 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잘 고르고 활용하면 남성 건강과 활력을 지키고 부부 생활에서도 강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자연의 보약이 됩니다. 첫 번째 음식은 굴입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하며 남성의 활력과 관련된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은 신체 능력과 지구력 유지에 도움을 주며 정자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으로 와사비나 레몬과 함께 먹거나 위생이 걱정된다면 굽거나 찌거나 죽으로 조리해 먹어도 좋습니다. 중년 이상의 남성은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서너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제로 몇몇 분들은 이러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한 뒤 체력과 정신적 맑음, 수면 질 향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인삼입니다. 인삼은 전통적으로 기운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인삼은 혈류를 개선하고 피로를 줄이며 체력을 높여 남성 건강과 지속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하며 개인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로 우려내거나 술에 담그거나 아니면 얇게 썬 인삼을 직접 씹어 먹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건삼은 하루 2-3g, 생삼은 5에서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증이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64세 윤석진 씨는 반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삼차를 마신 결과 성 건강뿐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일상 활동에서도 활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 마치 30대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추천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남성에게는 호르몬 생성과 에너지 공급을 도와
꾸준히 관리하면 지구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볶아서 먹거나 아몬드 우유로 마시거나 죽이나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작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승우 씨, 59세는 관계 중 자주 피곤함을 느껴 찾아오셨는데 매일 아몬드를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후 재방문했을 때 그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발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지속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품질 단백질이 많아 근육 강화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좋습니다. 연어는 구워 먹거나 팬에 조리해도 되고 신선도가 보장된다면 회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중년 남성이라면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62세 박준영 씨는 연어와 채소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부부 생활에서도 조화와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가 다시 저를 좋아하게 됐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 강화에도 효과적이며 전반적인 체력과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특히 남성 건강에서는 지구력을 높이고 관계 시 피로가 오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하루에 작은 쪽 2-3개를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넣어 조리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마늘즙으로 담아 하루 한 번 소량 마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8세 김영수 씨는 매일 마늘을 섭취한 후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남성 건강과 지구력 향상은 단순히 기술이나 운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적인 식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요한 아연을 공급하고 인삼은 체력을 보충하며 지구력을 높입니다. 아몬드는 혈액순환과 정신적 에너지를 향상시키고 연어는 혈류와 근육 건강을 지원하며 마늘은 몸을 내부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5가지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절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60대, 70대가 되어도 충분히 활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 역시 절제와 개인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뇨, 고혈압, 위장 질환 같은 기저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적용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식품들은 안전하고 구하기 쉬우며 조리 또한 간단해 남성 건강과 지구력 유지에 훌륭한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실천은 단순히 젊음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제때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서도 비롯된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과 기술 활용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은 성 건강을 약화시키고 지속력을 줄이며 심하면 더 위험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습관과 그 해로움, 그리고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흡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담배가 폐와 심혈관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담배가 남성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여러 유해 화학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발기력 저하와 지속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흡연은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임신 능력을 낮추며 전립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워온 분들에게 금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담배개비 수를 조금씩 줄이고 무설탕 껌을 씹거나 허브차를 마시는 방식으로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니코틴 패치나 대체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꾸준히 노력하며 성공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던 63세 조병호 씨는 금연 후 1년 만에 호흡이 한결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침실에서 활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배를 끊고 나니 아내가 저를 다시 보더라라며 활짝 웃으셨죠.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음입니다. 소량의 레드와인이나 맥주는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나친 음주는 성건강에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과음은 간 손상과 테스토스테론 생성 감소를 유발하며 발기력과 성적 욕구를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 더 흥분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는 일시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몸이 금세 지치고 장기적으로는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확한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리에서만 소량으로 마시고 한 번에 1기잔을 넘기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친구와 만날 때는 녹차, 탄산수, 과일 주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이상훈 씨는 원래 일주일에 소주 3병을 마시던 습관이 있었지만 명절에만 한두 잔 정도로 줄인 후 몸이 훨씬 건강해지고 숙면도 가능해졌으며 성관계에서도 이전처럼 금세 끝나는 문제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면은 몸의 에너지를 재생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간이며 테스토스테론 역시 이 시간 동안 생산됩니다. 늦게 자거나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고 성건강도 약화됩니다. 또한 밤을 새우면 신체가 피곤하고 정신이 무기력해져 성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7, 8시간 충분히 자는 남성이 대여섯 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보다 발기력과 지속력이 더 좋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려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자기 전에는 휴대폰과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 가벼운 독서, 잔잔한 음악 감상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66세 황인철 씨는 예전에는 새벽 1에서 2시까지 축구를 보며 늦게 잠들었고 그로 인해 음경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한 후 몇 달 만에 50대 때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과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 약화, 복부 지방 증가, 심혈관 기능 저하로 이어져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거운 운동이 아닌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체조, 수영, 요가, 태극권 등 무리가 없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71세 최원식 씨는 매일 아침 걷기와 요가를 실천하며 몸은 탄탄하게, 정신은 맑게 유지하며 부부 생활도 건강하게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불균형한 식습관, 특히 튀김,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과다 섭취입니다. 이런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경직시키며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 과다 섭취는 복부 비만과 당뇨까지 유발하며 이는 모두 성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채소, 통곡물, 생선, 살코기, 신선한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튀김 대신 찜이나 삶은 요리를 선택하며 단 음식이 당길 때는 과일이나 약간의 꿀을 활용하는 것이 사탕이나 과자보다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 61세 송재현 씨는 치킨과 탄산음료를 즐기던 식습관을 바꾸고 3개월 만에 체중과 성건강 모두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남성 건강을 지키려면 좋은 음식과 운동뿐 아니라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늦은 수면,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은 모두 남성의 힘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습관을 개선하고 나쁜 패턴을 줄여나간다면 몸과 정신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성생활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삶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 적용, 성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 해로운 습관 제거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여러분이 여전히 강인함과 자신감을 유지하며 건강한 성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건강은 단순히 생리적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연결과 상호 존중, 부부를 하나로 이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제된 자위,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기 4가지가 바로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비결입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에도 올바른 자기관리만 있다면 여전히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성건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중요한 건강의 일부입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불편함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조기에 관리하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조기 발견과 관리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